안녕하십니까. 중국 여행 길라잡이 배나온 김하민족입니다. 오늘은 산서성 동선 일정 그리고 교통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행하시기 전에 천시를 한번 보셔야겠죠. 천시. 자, 여행하기 제일 좋은 때는 이건 이게 뭐냐면 2013년 12월 중국 대기오염도입니다. 이게 태원이고요. 여기 마이크 포인트, 마우스 포인트 돼 있는데 태원인데 산서성이죠. 여기가. 중국이 10월 말부터, 북부는 10월 말부터 지역 난방을 시작합니다.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10월 말에서 11월 말 사이부터 이제 지역 난방을 시작해서 뭐 2월 말 3월 초까지 합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은 아직 그 석탄연료, 화석연료, 석유, 석탄을 많이 쓰는데 특히 석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대기오염이 아주 극심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대기오염이 안 좋으니까 겨울철에 산소성 여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 북경, 석가장, 천태원 뭐 이쪽 뭐 인분 뭐 이런 데들, 인분 여기 뭐 낙양 이런 데들 전부 그 인구 밀집 지역에다가 뭐 석탄, 코스코, 뭐 철강 뭐 이런 중공업체들이 있어서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와서 찬바람이 내려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여기 안개가 많이 생기는데 이 안개가 이 매연하고 결부돼서 아주 극심한 스모그가 생깁니다. 겨울철에는 요 동네쯤 여기 지금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은 상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지역은 정말 겨울철에는 안 좋습니다. 가끔 이게 내려오면 이제 남쪽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뭐 흔하지 않은 경우니까 보통 요 정도쯤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상가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에 봄에는 황사가 내려오는데 뭐 하루 종일 내려오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황사인 건 아니고 한 3, 4일씩 몇 번 이렇게 생깁니다. 한 달에. 그 사이를 피하시면 상관없는데 그 황사 사이에 끼시면 이제 여행하시기 아주 힘들죠. 그 다음에 이 중국 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역시 미세먼지까지 포함이 돼서 공기의 질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황사를 피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 4, 5월 달은 피하시는 게 또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딱 시간이 고입밖에 안 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때가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장마철은 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걸치는데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닙니다. 태원 아까 여기다 뽑아놨는데 태원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다 뽑아놓은 것 같은데 타이위엔 자, 태원 저기 일기예보 기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행하실 분 복장, 방호, 방한, 방풍 뭐 이런 것 준비하시려면 필요하시겠죠. 1986년부터 2015년까지 기상자료입니다. 여기 7월, 8월이 장마철이긴 한데 비가 많이 오는 거 아니죠. 10일 정도밖에 안 오니까. 그리고 뭐 일조량도 풍부하고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닙니다만 장마철이라 장마전선에 걸치면 뭐 한 2, 3일씩 비가 좀 오긴 합니다. 많이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7월 달에 서울 기준으로 380mm 정도니까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오는 거죠. 4분의 1 정도밖에 안 오는 거니까 많이 오는 건 아닙니다만 장마전선에 거칠 경우에는 며칠씩 와서 물난리가 난다고 뉴스에 매년 나오곤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날씨 기후를 보시고 복장, 겨울엔 좀 춥죠? 뭐 시베리아 고기압 찬바람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춥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입는 것보다는 살짝 더 두껍게, 그리고 내복 안 입으시는 분 많은데 중국 난방이 약해서, 우리나라 난방이 좋은 거죠. 중국이 난방이 약한 것보다도 우리나라 온돌이 워낙 열전도 같은 게 좋아서 겨울에 이쪽 태원 산서성 쪽 여행하실 분들은 방한, 그다음에 방풍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천시를 봤으니까 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선 한번 봐드릴게요. 동선, 자, 이게 동선입니다. 뭐 북쪽으로는 뭐 대동, 뭐 북쪽으로는 뭐 도시가 큰 게 없어서 호아우특인데, 우리나라에서 저 직항에 있는 거는 뭐 북경, 천진, 석가장, 그리고 뭐 조금 멀리는 서안, 정주, 뭐 제남 정도가 조금 멀고요. 아주 먼 데는 뭐 이제 진왕도나 청도, 뭐 연태, 유해 뭐 이런 데가 있겠죠. 남쪽으로는 뭐 남경, 합비는 너무 멀고. 자, 제일 좋은 거는 뭐 석가장이 제일 좋고요. 석가장이 없으면 뭐 북경이 나오나 하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뭐 교통편을 조금 이따 봐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북경에서 보통 쪽 여름 같으면 호아우특 가서 뭐 몽고 초원 보시고 대동으로 오셔서 이렇게 내려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서안 쪽에서 올라가시다가 서안에서 뭐 림분 같은 데 내리셔서, 아니면 연안 거쳐서 호국폭포 보신 다음에 평유 거쳐서 태원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웃은 뭐 북경으로 아웃 하셔도 되고. 정주는 교통이 조금 안 좋습니다. 여기 태행산맥이 여기 가로막혀 있어서 이 정주에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뭐 다른데 경유에서 가면 상관없겠지만, 뭐 제남에서는 뭐 석가장 가서 가시면 되는 거라. 청도에서도 옛날에 태원 가는 게 하나 있었는데, 기차가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네, 말랑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12시쯤 타가지고 새벽 7시인가 내린 적이 한번 있는데, 워낙 옛날 얘기라. 잠깐, 청도에서 태원 가는 거. 뭐 중국, 이거 두 대가 있었군요. 제가 옛날 탄 게 12시 반인가 그랬는데 11시 30분으로 옮겼나, 아니면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뭐 교주, 유해팡, 진안, 형수, 석가장, 태원, 덕주, 뭐 이렇게 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청도로 해서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가격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인실 딱딱한 침대 한 3만 5천 정도 하겠고, 잉어 부드러운 침대, 딱딱한 침대, 딱딱한 의자, 저기 입석, 이렇게 되겠네요. 청도에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남에서 가는 것도 있고. 제남도 한번 봐드리죠, 말 나온 김에. 제남에서 까우티에가 한 대 있군요. 석가장을 봐야 되는데 태원으로 보고 있어요. 석가장을 다 거쳐갑니다. 석가장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남에서 석가장. 안 도와주는 거. 자, 짭짭. 뭐 청도나 제남 이런 데는 뭐 저렴한 표들이 제법 나오는 터라, 역시 조금 걸리는군요. 석가장까지. 자, 석가장 여기 교통 중심지라 석가장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어디로 하시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일정, 경비, 인아웃, 경비나 동선 뭐 등등에 따라서 인아웃을 정하시면 됩니다. 꼭 석가장으로 가실 필요는 없고, 산서성이 목적이시라면 뭐 태원으로 뭐 바로 이동하셔도, 국내선 타고 이동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몰라도. 동선 이 정도면 뭐 대충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산서성 주요 동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서성 여행지도인데 108개인가가 있군요. 주요 관광지가. 이걸 다 보려면 몇 달 걸리겠죠. 시간상 뭐 유명한 전국구, 중국에서도 랭킹 안에 들어가는 데라면 역시 호국폭포가 들어가겠습니다. 중국 양대 폭포, 귀주 황가스 폭포랑 더불어서 이제 중국 양대 폭포 중 하나인데, 여기가 황하가 흐르거든요. 황하가 이렇게 흘러서 요 밑에 하남 이 산문엽 쪽으로 해서 이 동해,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서해, 중국어로는 동해고 우리나라는 서해죠. 서해로 나갑니다. 호구폭포는 중국 황하, 중국 사람들이 못 치는 어머니의 강이라고 하는 황하의 랜드마크 비슷한 데라, 비슷한 게 아니라 랜드마크죠. 그래서 뭐 중국 애국가 같은 거 TV에서 나오면 꼭 배경으로 꼭 지나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호구폭포. 이게 이제 전국구죠. 그 다음에는 세계유산으로는 요 대동 운강석굴, 그 다음에 오대산, 중국 4대 불교 명산 중에 문수도장으로 해갖고 오대산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자전거 여행자가 티벳 라싸 포탈라군 가서 달라이라마 집무실을 봤는데, 집무실 뒤에 그림이 오대산 그림이 있는데 왜 걸렸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 문수보살은 티벳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보살이고, 오대산에 이 티벳절들이 좀 있어서 라싸 포탈라궁 달라이라마 집무실에 오대산 그림이 있는 이유입니다. 문수도장이라 그래. 문수도장. 구화산은 이제 지장보살, 그 다음에 보타도는 관음보살, 그 다음에 아미산은 보현보살, 뭐 이런 식으로 4대 보살 지정된 산들이 있어요. 그 중에 네 군데 다 4대 불교 명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대산입니다. 오대산, 그 다음에 평유고성. 이게 이제 세계유산입니다. 대동운강석불, 평유고성, 호국폭포는 아니다. 평유고성, 오대산, 대동운강석굴. 이게 이제 세계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항산, 중국 5학 중에 북악에 해당되는 항산, 중국 삼산오학이라고 하는 옛날에 중국 내 명산으로 알려진 삼산오학 다 아시죠? 혹시나 모르실 분을 위해서, 삼산은 안희황산, 강서려산, 그 다음에 절강, 안탕산, 요 세 군데가 삼산이고, 오학은 뭐 다 아시다시피 숭산, 그 다음에 동학 태산, 서학 화산, 남학 형산, 중학 숭산, 그 다음에 북학 항산 해서 이제 삼산오학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아주 유명하죠. 여기도 아주 유명한 데고, 요즘 이 정도 급이면 이제 전국구, 중국에서 이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데고, 요즘 많이 가시는 면산 여기 있습니다. 계자추, 한식의 연원이 된 계자추, 한식 고사가 있는 면산이 여긴데, 글쎄 전국구는 아닙니다. 면산들 많이 가셔서 제가 표기해 놓은 거지. 전국구는 아니고 그냥 산서성 지역구 정도 됩니다. 이왕이면 우선순위 좀 높은 데로 가시고, 세계유산 같은 거는 유네스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 세계기구에서 객관적으로 지정한 거니까 세계유산급 들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면산을 자꾸 가시는데, 글쎄 다른 데를 보고 볼 데가 없어서 가시면 몰라도 이왕이면 좀 우선순위 높은 데부터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평유고성 같은 거 대충 보시고 면산을 보시는데, 물론 자연유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상관없는데, 항산이나 이쪽 오대산 같은 데가 오히려 더 중량감이 있는 동네인데 면산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업적 이유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제가 살짝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면산을 가는지. 여행지에 대한 호불호는 다 개인적인 주관, 경험, 그다음에 학습, 이런 주관적인
기준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기준치를 높여보세요. 자, 이게 이제 각 여행지인데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고, 이 중요한 대동, 그리고 이 태원, 평요 정도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죠. 자, 태원, 아까 지금 죄송합니다. 이 두 번째 하는 녹화라. 첫 번째 녹화는 마이크를 끄고 하는 바람에. 자, 이 대동에서 제일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이거는 뭐, 마봉화라고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배낭여행 사이트인데, 거기서 지정한 겁니다. 그, 여행자들이 뽑은 거고, 뭐, 특별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행자들이 뭐 뽑은 문광석굴 세계유산, 그 다음에 이쪽 항산, 북악 항산, 뭐, 현공사 밑에 현공사 나오는데, 현공사만 보시고, 항산을 안 보시는데, 항산을 가보세요. 그거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으니까. 입구까지. 현공사에서 항산 입구까지 한 4, 5킬로 떨어져 있는데, 한번 들려보세요. 가는 김에 5학 중에 들어갈 정도고, 뭐, 여기는 좀 사진 좀 이상하게 찍어놨는데, 남쪽, 서쪽, 동쪽으로 보시면 제법 시야가 좋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화엄사, 뭐, 대동토림, 여긴 저도 안 가본 데라 드릴 말씀이었고, 뭐, 대동 성벽, 구룡벽, 중국 3대 구룡벽 중에 하나죠. 북경 이화원이었나? 북경 자금성에 하나 있고, 이화원이 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다음에 대동에 구룡벽이 하나 있습니다. 뭐, 종루, 선화사, 뭐, 이쪽 요나라 전후로 해갖고, 이, 북이 때, 뭐, 조각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박물관 갔을 때는 이 건물이 아니었는데 현대식 건물이었는데 옮겼나 아니면 제가 다른 데를 간 건지. 뭐 법화사 뭐 이런데 한 번씩 들려보세요. 청진대사는 그 무슬림들 가는 모스크입니다. 중국식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이거 다 보시려면 대동도 며칠 걸리니까, 뭐 항산 현공사 이런 데 묶어서, 그 다음에 응시목탑 여기 왜 안 나왔어? 죄송합니다. 이게 안 나와있네. 그럴리가. 다른 동네라 빼먹었나? 하여간 요쪽 어디 갔어? 여기 응현에 있는 응현목탑, 여기 요나라 때 만든 중국에서 제일 큰 목탑이죠. 최근 오래된 목탑.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대동은. 그 다음에 아이고, 아까 만들어 놓은 게 다 없어졌다. 태원. 자, 태원에는 진사라고 뭐 한 송나라 때 지어진 뭐 조각 같은 거, 석각이 아니라 목각이 있죠. 저희 중학교 때 미술 시간인가 고등학교 때 미술 책에 잠깐 나오는데, 하여간 천년의 향기를 느끼고 싶으시면 한번 들려볼만 합니다. 뭐 산서성 박물관, 제가 옛날에 갔을 땐 정말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와, 정말 멋있어졌습니다. 중국은 박물관에다가 정말 돈을 원 없이 쓰는 것 같습니다. 몽산대불, 이건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요즘 만들어진 건지. 영조사? 죄송합니다. 여기도 저도 못 가본 데입니다. 분화공원 뭐 이런 데 하면 흔한 거고. 자, 이렇게 뭐 산서박물관, 박물관하고 박물원하고 다른가? 하여간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태원도 하루 이틀 정도 볼만한 게 있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평요. 평요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평요 아까 뽑아놨는데 없어졌나 본데. 죄송합니다. 지금 두 번째 녹화하는 거라 죄송합니다. 뭐 평요를 대충 보시는데 평요 볼 게 많아요. 얘로 하루 정도는 꼬박 보실만 합니다. 당일치기로 왔다가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당일치기로 하긴 좀 상당히 아쉽죠. 보통 아쉬운 게 아니라. 평유 고성, 뭐 교시대원, 대홍등롱 고고고개 뭐 이렇게 써있는데, 장예모 감독이 찍은
홍등 주요 촬영지입니다. 홍등. 저기 공리가 아마 여자 주인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괜찮은 영화였던 것도 납니다. 이거 찍었어요. 홍등을 다 달아놓은 이유가, 물론 그것 영화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좀 상징적인 데입니다. 보시는 공통점이라면 그 산서성 진나라죠. 산서성 상인문화, 명청대 진나라 상인, 그러니까 산서성 상인문화, 진상문화를 보실 수가 있는 데죠. 이런 데들. 뭐 이렇게 또 평유 고성 안에 있는 거고, 뭐 표국 무협지나 무협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표국. 요즘 말로 표현하면 택배죠. 택배인데 무장 택배죠. 이제 무사들이 도둑이나 뭐 전란, 뭐 강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무장을 한 채 택배하던, 운송하던 표국입니다. 뭐 아실 만한 데는 다 아실 겁니다. 쌍림사 뭐 이럴 때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진국사 이런 것들 다 세계 유산입니다. 이거 꼭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평유성 같은데 요런데 복각 같은 거 정말 보기 힘든, 최회니삭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진흙을 진흙으로 조각을 만들어서 거기에 채색한, 정말 뭐 글자대로 천년씩 된 그런 작품들, 정말 세계 유산일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꼭 들려서 보세요. 잘 안 보시더라고. 근데 평유 고성 자체를 잘 안 보고 이상하게 볼 게 많은데 은근슬쩍. 평유 고성 하루 진짜 꼬박 하루에 보는 거 정말 아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호국폭포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서성내 동선이라고 제가 지금 이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대동에서는 이 호아우토 북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오면 장가구에서 북경 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 보시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남쪽으로 가면 이제 이쪽으로 가면 서안 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산문엽 낙향 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빨간 선으로 그려놨는데 잘 안 보이지만, 이쪽으로 해서 안양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해서 광양 쪽으로 해서 넘어가고, 태행산, 그리고 진성으로 해서 이쪽 운대산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초작으로. 근데 이 동선을 잘 안 가시더군요. 왜냐면 정주 쪽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동선이 조금 꼬이는 터라, 굳이 뭐 정주 쪽에서 많이 가지 태행산을 이 산서 쪽에서 갈 필요 없어서 그냥 이런 동선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혹시 정주 쪽으로 빠지신다면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호구폭포, 림분에서 호구폭포, 북경에서 시작하신다면 림분부터 보시고 호구폭포 보신 다음에 면산, 장벽보보, 평유 이렇게 보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북경에서 시작하신다면 대동부터 보셔야 되고, 대동은 한 이틀, 웅강석굴, 그 다음에 대동 시내 이런 것들 보시려면 하루, 항산도 하루, 항산 응십 여기 응현목탑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 현공사도 보시고 그러면 역시 하루 정도. 대동에서 하루란 뜻입니다. 대동에서 하루 걸릴 수가, 이틀 정도 걸리고, 오대산은 오고 가는 시간이 좀 걸려서 1박 2일 최소입니다. 산이 좀 넓어서, 넓고 높아서 이거 보시려면 1박 2일 더 추가하셔야 되고요. 태원도 하루 정도는 볼거리가 있습니다. 성도급이라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는 충분히 볼 게 있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좀 더 쓰시고, 평유성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하루 1박 2일 정도 꼭 이 숙소들이 이 민가들, 대동 평유 고성 내에서 꼭 주무시고요. 이 고성 안에서, 고성 밖에 이상한 데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던데, 가급적이면 안에서 이 옛날에 만들어진 건물로 만든 여관에서, 호텔에서 주무셔 보세요. 고성 시내에서 꼭 주무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가격도 100위안대면 보통
그 2인 1실 화장실 달린 거 한 100위안대면 주무실 수 있습니다. 뭐 청년여사 46원인가 해서 이거 뭐 도미토리가 있나? 한번 볼까요? 아까 뭐 8인실이라고 막 아무도 써있는 것 같아. 토항은 이제 온돌입니다. 그 우리나라 온돌에 아직 진화하기 전 수준. 저기 부뚜막이 방 안에 있어요. 그래서 좀 배기가스 같은 문제가 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도미토리 같은데 설명이 없네요. 8명씩 역시 46원짜리는 뭐 여자 8인실, 여자 4인, 여자 그리고 뭐 표준방 이런 것들 100원 하룻밤. 여기 왕캉은 여기다가 이제 불을 떼는 겁니다. 우리나라 온도라고 비슷해요. 안 비싸죠? 물론 뭐 비싼 데도 있지만 평유 같은 경우는 뭐 한 100위안대면 100위안 따는 건 100원에서 200원 사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런 것들은 비싼 거니까 5성급인가 본데. 뭐 꾸리는데 안 주무셔도 그런데 옛날 집들 만드는데 아주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중심부 쪽에서 주무세요. 저는 조용한 북문 쪽에서 많이 자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제법 넓거든요. 이게 가로가 2km인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제법 깨집니다. 걷는 데만 해도. 자, 숙소 대동이 그 옛날이라 해봤자 몇 년 전이지만 제가 갔을 때는 외국인들은 그 외국인 등록 가능한 호텔에서만 잘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기 청년여사 유스호스텔이 하나 생겼으니까 글쎄 제가 한 4, 5년이 안 된 것 같은데 갔다 온 지가 대동을 2번인가 3번 갔는데 하여간 갈 때마다 잠자리 때문에 여러가지로 좀 일화가 좀 있습니다. 하여간 대동 유스호스텔이 생겼으니까 138위안이군요. 유스호스텔이 없나? 저기 도미토리 있을 것 같은데요. 15개 방이니까 뭐 조그만 하네. 크진 않네. 10월달에 방이 없다고. 자,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여간 유스호스텔 안에 생겼군요. 외국인이 잘 수 있는지 모르겠네. 위치도 뭐 이 정도면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뭐 숙소를 고르실 때 그 제일 중요한 게 위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동하는데 시간하고 교통 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체력 소모도 커지고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뭐 특히 북경 같은 데를 예를 들자면 무슨 4만 2환 내갖고 이제 북경시 기준으로 동그랗게 이제 도로망이 펼쳐지는데 가급적 2환 전후로 해서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어느 분은 막 4환 이런데 밖에서 그것도 그럼 북경 시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비용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일정이 짧을수록 그런 데서는 절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치 뭐 환경 뭐 접근성 이런 것도 다 따져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위치 교통 여행 그 숙소 고르실 때는 꼭 한번 물어보세요. 뭐 호텔이 좋냐 나쁘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이런 거는 뭐 그 여행자 평가 같은 걸 읽어보시고 이런데 위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정도는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그 위치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 지리를 설명을 다 했고 이제 인화 잠 먹고 자는 얘기입니다. 천지인 중에서 여행에서 인에 해당되는 건 이제 먹고 자는 거죠. 자는 거는 뭐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동은 외국인들은 3성급 이상만 자게 되는데 요즘 이게 외국인을 잘 수 있나 없나
혹시 주무셔보신 분들이 있으면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제일 중요한 식사입니다. 식사. 자, 이 산소성이 여기 있는데, 이 서안 밑에 질령이라고 있어요. 질령. 여기 산맥. 여기 좀, 산처럼 보이죠? 확실히, 별론데. 하여간 여기가 질령입니다. 질령에서 이쪽에, 이, 황하랑, 이, 장강, 양자강이라고 부르는 중간쯤에 회하라고 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예, 질령 회하로 기준해갖고 북쪽은 밀농 사건이고 남쪽은 쌀농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 하려느냐? 이 북쪽, 남쪽은 쌀밥을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입에 맞는 반찬이 많은데 북쪽은 밀농 사건이라 입에 좀 잘 안 맞더군요. 특히 하남, 산서, 하북 이쪽은 제가 여행 다니면서 가장 먹기 힘들었던 제 기준입니다. 제 입맛대로 하자면 북경, 천진 뭐 이런 데는 그 대도시다 보니까 그 중국 지역 요리들이 많아서 각 지방 요리들이 다 있어서 선택의 폭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산서성, 허남성 이런 데는 좀 이 입에 좀 안 맞습니다. 산동어제 루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중국식 요리들이 다 산동 요리 기반입니다. 여기가 교동반도, 교동이 여기, 교동반도 여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화교본 95% 이상이 여기 출신이에요, 다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중국 음식들은 다 산동 계열에 속해 있고, 산동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입에 맞는 게 많은데, 이쪽 하북, 산서, 허남 쪽은 좀, 여기 섬소도 그래. 섬소도 좀 별로. 근데 그 중에서도 산서성이 제일 입에 안 맞았습니다. 하여간 음식 잠깐 설계해 드릴게요. 태원. 죄송합니다. 열어놓은 게 많아갖고. 태원. 태원은 이제 면 요리, 도상면이 제일 유명하죠. 이건 뭐 식당이고, 뭐 식당까지는 소개를 못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음식만. 뭐 양자 이거는 뭐 모듬, 내장, 뭐 잡고기들 모아놓은 것들. 산서당이 제일 유명한 거는 면 요리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미리 발원하는데 이게 동쪽으로 가서 면이 되고 서쪽으로 가서 빵이 되죠. 중국으로 가서 만두가 되고 이제 서쪽으로 가서 이제 빵이 되는 거고, 면으로 치면 이제 서쪽으로 가서 스파게티가 되는 거고, 동쪽으로 가면 면이 되는 겁니다. 라면. 이 산소성 지역이 물이 알칼리성이 많아서 점성이 생깁니다. 점성.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펼치다 이런 뜻입니다. 라면 만들 때 원래 그렇게 만듭니다. 이 산소성 물이 궁합이 잘 맞아서 우리가 아는 쫄깃한 면이 산서성에서 나온 겁니다. 알칼리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대동 잠깐 소개하자면 대동 나와라. 얍. 대동이 아니라 평요. 대동이다. 대동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동은 랑편, 산서 랑편이라고 그래갖고, 펀은 이제 쌀가루로 만든 국수입니다. 넓은 국수네요.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맛있게 먹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식초를 너무 많이 넣거나 해서. 도상면이 제일 유명합니다. 한국 사람 입에 잘 맞는 편입니다. 요면 쫄깃쫄깃하니 제법 맛있고. 이건 제가 하여 귀리로 만든 면이라고 그래요. 저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요면. 하여가 그 다음에 이건 양고기, 뭐 내장이나 부속 같은 거 넣어서 끓인 거기다가 펀 역시 쌀국수죠. 펀 탕. 슈마이는 광동 요리인데 왜 슈마이를 넣어놨나 모르겠네. 토끼머리, 황가오, 뭐 떡 같은데요. 그 다음에 허구어, 대동허구어. 이건 저도 안 먹어본 건. 양갈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태원, 대동 나왔다. 식당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아, 평요. 평요는 뭐 치골동네랄 게 제가 맛있게 먹은 게 별로 없습니다. 평요에서 제일 유명한 건요, 평요 소고기가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좀 아깝다고 해야 되나요? 좀 우리나라 워낙 소고기를 다양하게 잘 먹는 나라라 상대적으로 조금 심심하다고, 담백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심심하다고 표현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평호에서 좀 맛있게 먹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뭐 몇 군데 가서 먹어보진 않았지만, 기름이 좀 많고 간은 좀 심심하고 하여간 그 평유 소고기가 유명하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좀 저는 고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한번 꼭 드셔보세요. 살짝, 아주 짜진 않는데 살짝 소금으로 숙성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기회 있으면 한 번씩 드셔보십시오. 식사는 뭐 이 정도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뭐 맛있는 식당 같은 거는 뭐 기회가 있으면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본 데가 몇 군데 없어서 이런 거 설명해드리기가 좀 이런 거 설명하려면 최소한 여기 나온 식당을 다 가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먹으려면 며칠 걸리니까 불가능하겠죠. 누가 이걸 평가낼 수, 이건 중국 사람들이 평가를 한 거라. 이건 평유에서 유명한 맛집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빼먹네. 죄송합니다. 교통을 잠깐 봐드려야 되는데 교통을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북경부터 림분 호구폭포 보시려면, 자, 여기 림분, 여기서 내려서 이제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좀 빨라졌어요. 제가 옛날에 기령 가는데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림분에서 다시 기련에서 다시 호구폭포로 갈아타는데, 요즘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다고 몇 년 전에. 그래서 시간이 좀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호구폭포부터 보시려면 북경에서 가신다면 이제 요거 잠깐, 차가 4대밖에 없군요. 뭐 뭐 고속철도 있고 2군데나 D열차, 그 다음에 G열차 두 종류가 있죠. 5시간 정도니까 뭐 북경에서 타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북경에서 타는 것도. 고속철만 보였군요. 일반 열차는 3대가 있군요. 한 4만원 정도 하는군요. 부드러운 딱딱한 침대가 15시간 뭐 이렇게까지 타고 가실 시간대도 별로 안 좋네요. 이거 괜찮네요. 아침 7시 30분에 도착하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네. 아니면 그냥 고속철 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북경에서라면 대동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대따통. 자, 대동 가는 것들은 고속철이 없고 다 일반 열차네요. 표들이 별로 없죠? 표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쪽은 워낙 버스도 많이 다니고 싸긴 싸네요. 47원밖에 안 하니까. 버스는 100얼마 줬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북경에서 대동 가는 요 길이 중국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 경장고속인가요? 북경에서 서장, 티벳 가는 길이라, 이렇게 후아오특해서 은천, 란조우 해갖고 넘어가는 길이라, 이게 조금 통행량이 많습니다. 성수기라면 북경 대동 버스 타고 가셔도 되는데, 교통체증이 좀 8달령 넘어가는 쪽에 교통체증이 제일 심해요. 그래서 만약 대동을 가시려면 기차도 고려하시는, 기차를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면 여름 같으면 저 후아우특 먼저 가시고 기차로, 그 다음에 버스 후아우특 대동 가는 한 8시간 정도 걸렸던 거 기억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아니 기차도 있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북경에서는 대동 아니면 이렇게 인분 가셔서 호구폭포 들렸다가 거꾸로 올라가시면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오대산 같은데 오대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말랑이회 오대산도 한번 우타이샨 자 2대 있죠. 오대산 가는거 7시간 정도 걸리고 이게 오대산이라고 써있지만 오대산에서 한 40km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아마 사천인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내리는 데가 하루에 2대 있는데 시간대가 별로 안 좋군요. 버스 타고 가세요. 오대산부터 가시려면 좋은 거는 이제 대동 거쳐서 오대산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대동에서 항산 보시고 응연 보시고 오대산 가서 보시고 항산 보고 응연 보고 2박 3일 코스네. 여기 대동에서부터 태원 가는 방법 이렇게 2박 3일 좀 바쁘네. 한 3박 4일 대동 빼고 대동까지 넣으면은 또 하루 이틀 더 드셔야죠. 이 북쪽 보시는데 한 일주일 잡으시면 되고 남쪽 보시는데 한 일주일 잡으시면 됩니다. 여유있게 보시려면 태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원 아니면 북경 기준으로 해서도 한 6박 7일 정도 짧으면 4박 5일도 가능한데 좀 바쁘셔야죠. 바쁘게 다니시면 가능합니다. 4박 5일도 이쪽 남쪽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쪽만 보시는데 일주일 남쪽 보시는데 일주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뭐 다 보시려면 한 열흘 정도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보시거나 면산만 보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뭐 여행의 목적은 다 다른 거라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선순위 높은 데부터 보세요. 자 그리고 대동하고 석가장 여기 지도로 하나 안 그려놨네. 여기 석가장으로 가는 거 석가장에서 가는 방법 석가장에서 태원 편수 아주 많죠. 가까운 데니까 고속철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들이 지금 한 달 오늘이 8월 29일인데 9월 23일 거의 한 20며칠 후로 지금 토요일날로 마지막 토요일날로 봤지만 벌써 표들이 없습니다. 고속철은 뭐 석가장 태원은 뭐 가까우니까 버스 타고 가셔도 됩니다. 버스는 한 3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일반 열차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일반 열차도 표가 별로 없네요. 역시 버스로 없으면 뭐 버스로 가셔야죠 뭐. 뭐 교통공구는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석가장 태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가장 공항에서 가는 게 있어요. 정정공항이라고 하는 데서 석가장 갈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석가장 갈 경우 그 다음에 태원 뽑아놓은 게 없군요. 자 태원 가는 거 타이위엔 공항 옆에 공항에서 한 10분 5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4대밖에 없는데 표들이 별로 없죠. 입석조차도 없으면 말이 안 되는데. 입석은 10개 남아있군요. 서서 가는 거. 태원 남에서 이제 평요 쪽으로 가는 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셔도 됩니다. 평요 바로 가는 게 2대인가 있었는데. 핑야오. 한 대밖에 없네. 한 대밖에 없는데 표도 없으니. 이건 안 되겠네요. 림펀 가는 거 있나 모르겠네. 림펀. 아까 호구폭포 가려면 인분이라고 그랬죠. 석가장 공항 기준으로 2대입니다. 186원, 3만원 정도면 뭐 4시간 정도 걸리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시간에 따라서 석가장으로 가실 분들은 요걸로 해서 가시는 게 좋죠. 시간대가 오전에 도착해야 이거 타실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석가장 가시거나 아니면
태원 끊어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태원역에서 평유고성 가는 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동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남에서 가는 것만 하면, 정주에서 태원 가는 거. 정주는 좀 교통편이 안 좋아서. 가격을 볼라 했더니 안 나오네. 야, 257원 정도니까 뭐 2만 한 5, 6천원 정도 하겠네요. 정주에서도 갈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주에서 가는 거는 이쪽 태행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육로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면 기차로 가려면 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꼭 석가장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석가장, 태원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중국 어디에서 접근하시던 아주 쉽게, 동쪽이라면 석가장, 서쪽이라면 태원 기준으로 해서, 태원 가는 차들은 많이 있으니까 석가장 가는 건 더 많이 있죠. 뭐 이렇게 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통편도 봐드렸고요. 천시 봐드렸고, 지리 일정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이렇게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또 그 산서성이 우리나라 1.5배 면적인데 맞나요? 잠깐만, 제가 좀 제 기억력을 못 믿은 지가 좀 오래돼서 확인. 산시 자, 산서성 면적이 15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가 1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배. 인구가 한 3,600만 명 정도 되는군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1.5배 면적을 뭐 4박 5일로 다 본다고 무리해서 절반 정도 보시는 게 적당합니다. 4박 5일 정도라면. 석가장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석가장에서 그 평유가기, 이거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요 주소 이거 보고 따로 설명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만들어 놨으니까. 물론 교통정보는 좀 바뀌었을 겁니다만 세부적인 거는, 뭐 계략적인 건 대충 참고만 하세요. 자, 됐고요. 이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뭐 옛날 정보를 알고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만든 동영상 정보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거나 업데이트해야 될 정보가 있으면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갔다 오시면 뭐 간단한 여행기 말고라도, 여행기 쓰려면 힘드니까 사진이라도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사진 자체에서도 아주 많은 정보가 있어요. 날씨, 복장, 도로 사정 뭐 등등등. 여러분들이 사소하다, 시시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정보조차도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참여하고 공유하는 여행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추억 많이 남는 즐거운 여행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여행길 라잡이 배나온 김하민주였습니다.